이번 시간에는 인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책 77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인구, 산업, 교통을 나타낸 지도를 겹쳐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제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산업, 교통을 나타낸 지도를 겹쳐보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점 한 개는 1000명이 살고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번에는 광역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부기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된 도시이지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통점은 광역시죠. 인구 분포도를 보면 인구 점이 많이 찍혀져 있다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이지요. 지도에서 보다시피 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등의 주요 대도시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점 한 개는 1000명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지도는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에 우리나라 주요 공업지역 지도를 겹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 분포도 위에 사회책 77쪽에 나와 있는 2015년 인구 분포도 위에 사회책 뒤쪽에 있는 활동호 주요 공업지역 분포도를 오린 후 겹쳐봅니다. 활동호를 오릴 때는 활동호 오른쪽 끝에 있는 점선을 따라 가위로 오립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 위에 우리나라 주요 공업지역 지도를 겹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요 공업지역은 회색, 주요 공업지역은 연한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공업지역에 우리나라 인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연한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점도 많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요 공업지역에 인구가 많습니다. 따로따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주요 공업지역 지도입니다. 오른쪽 수도권 공업지역, 충청 공업지역, 호남 공업지역, 태백산 공업지역, 영남 내륙 공업지역, 포항에서 광양유수까지는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죠. 2015년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입니다. 주요 공업지역별로 네모로 왼쪽 지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공업지역에 인구가 많고요. 충청 공업지역, 아산, 천안, 청주, 대전 쪽에 인구가 많고, 호남 공업지역에서 광주, 목포, 익산, 전주에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영남 내륙 공업지역인데요. 점이 많이 찍혀 있지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도 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는데 남동임의 공업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공업지역에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공업지역의 공업중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점 한 개는 1000명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지도는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입니다. 고속철도, 철도, 고속국도, 주요 공항, 주요 항구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의 오른쪽에 있는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를 겹쳐서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겹쳐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겹쳐보는 것입니다. 사회책 77쪽 2015년 인구 분포도 위에 사회책 뒤쪽에 있는 활동 6 우리나라 교통도를 오린 후 겹쳐보시기 바랍니다. 활동 6을 오릴 때는 활동 6 오른쪽 끝에 있는 점선을 따라 가위로 오립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와 좀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를 겹쳐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수도권이죠. 이쪽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죠. 서울특별시 주변에 고속철도 파란색, 흰색이 왔다 갔다 교차되는 것은 KTX, SRT 기차가 다니는 고속철도를 나타냅니다. 검정색, 흰색은 그냥 일반 철도를 나타내는데요. 수도권에 교통이 발달해 있는데 인구가 많지요. 중간에 여기 하늘색 네모안에 보면 대전광역시가 있는데요. 대전광역시도 교통 노선이 많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도 항구도 많고 고속철도도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점이 많이 찍혀 있죠. 정리하면 교통이 발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요 공업지역을 기준으로 2015년 인구 분포도와 2018년 교통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점 한 개는 1000명이 살고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다시 가겠습니다. 이쪽은 수도권 공업지역이죠.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쪽은 충남 공업지역이죠. 충청도 공업지역이죠. 광주광역시, 익산, 전주는 호남 공업지역입니다. 삼척, 태백시, 영월, 단양 이쪽은 태백산 공업지역이지요.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구민은 영남 내륙 공업지역이었지요. 포항에서부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수, 광양까지는 남동임의 공업지역이었지요. 인구 분포도를 선생님이 공업지역으로 나눠서 네모를 쳐봤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입니다. 이쪽은 주황색, 분홍색 사각형 안은 수도권 공업지역이죠. 이쪽은 충청도 공업지역, 이쪽은 호남 공업지역, 오른쪽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단양의
태백공업지역, 영남내륙공업지역, 남동임해공업지역인데요. 서울특별시는 굉장히 여러 교통수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구가 엄청 많이 모여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동임해 공업지역, 고속철도도 있고 철도, 공항도 많고요. 항구도 많은데 인구도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충청도 공업지역인데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점도 많이 찍혀 있지요.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영남내륙공업지역인데요. 대구국제공항, 대구에는 경부선 고속철도와 여러 고속도와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인구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통수단이 발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점 한 개는 1000명을 나타냅니다. 수도권 공업지역, 충청도 공업지역, 호남 공업지역, 태백산 공업지역, 태백공업지역이죠. 영남내륙 공업지역, 남동임해 공업지역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입니다. 좀 전에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 공업지역이 들어서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죠. 인구가 많은 곳에 남동임해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충청공업지역에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남내륙공업지역인데요. 영남내륙공업지역의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입니다. 남동임해 공업지역인데요. 그 중에서 포항시에는 포항제철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포항제철소를 포스코라고 하기도 합니다. 포항제철소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철덩어리를 만들어내려면 외국에서 철광석을 수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합니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서 철 성분을 뽑아내서 찬물로 식히면 철덩어리가 나옵니다. 포항제철소는 여러 가지 철강 제품을 생산하여 배에 실어 외국에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소나 강현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철강 제품이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거는 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교통망의 발달로 신속한 물자의 이동과 원활한 원료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물자라는 것은 경제나 생활 따위에 필요한 갖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말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서울에 사는 사람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쉽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제주도에 쉽게 갈 수 있지요. 1시간 만에. 또 예를 들자면 춘천에 사는 사람이
KTX 기차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성남에 사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지하철, 고속철도, 비행기, 고속도로 여러 가지 교통망의 발달로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이 옛날보다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많아졌지요. 하루 동안에도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입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서비스업과 운송업이 발달해 있죠. 대전광역시는 우리가 며칠 전에 배웠지만 첨단산업, 로봇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동해 삼척시 이쪽은 특히 동해시는 석회석이 많이 나는 고장입니다. 석회석은 시멘트의 원료이지요. 산에 석회석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멘트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요. 대구광역시는 섬유산업, 패션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부산광역시는 물류산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외에도 부산에는 신발 공장과 어묵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최근에는 교통망이 엄청나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더욱 많은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 지도입니다. 수도권 공업지역, 충청 공업지역, 호남 공업지역, 태백산 공업지역, 영남 내륙 공업지역, 남동 임해 공업지역. 오른쪽은 2015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도시분포 지도입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도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충청 공업지역, 아래쪽은 보라색은 호남 공업지역, 강원도에 태백산 공업지역이 있고요. 영남 내륙 공업지역,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도시 분포 지도를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의 인구가 노란색, 원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졌죠. 오른쪽에 서울의 인구는 큰 분홍색입니다. 인구 약 1000만 명이죠. 근데 1960년대에는 인구가 적었지요. 자, 인천 인구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원이 커졌지요. 원이 커졌다는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광역시도 옛날에는 원이 작았는데 원이 커진 것으로 보아 60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인구가 노란색이니까 100에서 250만 명 살고 있는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부산도 원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1960년에는 노란색이니까 부산에는 100만 명에서 250만 명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주황색 오늘날에는 250만 명에서 500만 명 살고 있는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정리하면 1960년 부산 인구는 노란색이니까 100만 명에서 250만 명, 2015년 부산 인구는 주황색이니까 250에서 500만 명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은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고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특히 물류산업이 발전한 도시이지요. 산업이 발전한 곳에 도시가 성장했고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공장이 늘어나면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된 거지요. 2015년 우리나라 도시수와 도시별 인구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오른쪽은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입니다. 수도권 공업지역, 충청 공업지역, 호남 공업지역, 강원도 지역의 태백산 공업지역, 경상북도 구미 대구광역시 영남 내륙 공업지역, 우리나라 남동쪽에 있는 남동임의 공업지역입니다. 도시가 도시가 계속 커지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그 도시의 교통과 산업은 더욱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인구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모습입니다. 도시의 모습입니다. 포항제철소, 자동차 공장, KTX, 포항제철소 자동차 공장은 산업이 발달한 모습이고요. 오른쪽 아래 두 사진은 KTX 열차 항구가 발달하여 외국배가 드나드는 모습, 교통이 발달한 모습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그 도시에 아파트, 회사, 가게, 은행, 학교 등이 많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계속 커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도시가 성장하면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하철, 새로운 도시가 계속 생기며 교통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편리한 곳에 공장, 기업, 건물이 계속 건설되게 됩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장,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즉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산업이 발달한 곳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도시가 커지게 됩니다.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회책 79쪽입니다.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인구라고 합니다. 주요 연도별 서울 인구를 보겠습니다. 1988년에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었고요. 1992년, 2000년, 2005년, 2010년까지 계속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서울 주변에 여러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켜서 오늘날에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지 않고 900 몇십만 명입니다. 최근에는 958명으로 2017년에 줄어들었지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도 수도권에 여러 신도시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많이 건설했기 때문에 서울 주민이 수도권 신도시로 많이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모습입니다. 인구가 많이 모여있고 정치, 경제, 사회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도시라고 합니다. 왼쪽은 1980년대 우리나라의 교통도이고요. 오른쪽은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망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을 나타낸 지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교통을 나타낸 지도, 교통지도, 줄여서 교통도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KTX,
기차가 지나다니는 파란색, 흰색이 교차다니는 호남고속철도, 오른쪽에 KTX 고속열차가 지나다니는 경부고속철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주황색, 노란색 두 줄 고속국도가 1980년대에 비해 오른쪽 지도를 보면 노란색 두 줄이 거미줄처럼 많이 생겼죠. 즉 1980년대와 비교하면 고속국도가 거미줄처럼 많이 생겼고 1980년대 왼쪽 지도에는 없었던 KTX 고속열차가 다니는 고속철도가 최근에 지도에 보면 2018년 교통도에 보면 경부고속철도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점 한 개는 1000명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가를 이처럼 점으로 나타낸 이런 지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을 인구 분포라고 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가를 지도로 나타낸 것을 인구 분포도라고 합니다. 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통학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나는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자기의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통근이라고 합니다. 가운데가 서울이고요. 서쪽이 인천광역시인데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3-40km 정도 되는데 여기 두 지역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삼성전자 회사도 있지만 수원에도 삼성전자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서울에 사는 직원이 수원의 삼성전자 회사까지 출퇴근을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서울과 수원을 왕복하는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통학, 통근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출퇴근하는 삼성전자 직원이 있을 때 그 삼성전자 직원의 하루 생활권은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다리 타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사다리 타기 해보겠습니다. 갈림길에서 갈라집니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인구라고 합니다. 인구가 많이 모여 있고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사다리 타기 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도시라고 하지요. 이번에는 세 번째, 도로, 철도, 항공, 공항 등을 나타낸 지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다리 타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교통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에서 골라보면 인구 분포라고 합니다. 통학, 통근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다리를 타보겠습니다.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 이 사진은 말라위라는 나라에 있는 말라위 호수 근처의 어떤 초등학교 교실 창문 모습입니다. 창문에 유리가 없고 이런 식으로 교실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책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